캠핑을 가다. 여기야 여기 자리를 잡자. 승민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그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 캠핑을 떠났다. 바쁜 회사 생활에 지친 4명의 친구들, 승민, 현수, 소영, 지혜는 이 캠핑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적한 캠핑장을 찾았다. 주변의 다른 캠핑객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고요한 숲속의 소리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소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진짜 좋다. 너무 조용해서 좀 무서울 정도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 이런 곳을 찾기 쉽지 않지. 사람들 북적거리는 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 장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현수는 캠핑장이 생각보다 낡고 관리가 안 된 것 같아. 조금 꺼림칙했지만 이미 온 마당에 돌이킬 수는 없었다. 여기 관리는 어디 있는 걸까? 현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관리 사무소를 봤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는 낡은 종이만이 붙어 있었다. 관리는 일시부재 중입니다. 캠핑장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지켜주세요. 뭐, 별일 없겠지. 우리끼리 조심하면 돼. 승민이 말을 마치고는 캠핑 준비를 마무리했다. 곧이어 4명은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간단한 식사를 했다. 저녁 하늘에 별들이 가득했고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다. 모닥불이 타오르며 숲속의 어둠은 조금씩 깊어갔다. 지혜는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여기 너무 조용하지 않아? 좀 이상해.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지만 다른 캠핑객이 아예 없는 것도 그렇고.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사람들 없는 게 더 낫잖아. 우리끼리만 온전히 쉴 수 있잖아.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4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을 향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오래된 랜턴이 들려 있었다. 여긴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어? 노인은 그들을 향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아, 저희는 예약하고 왔는데요. 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의 앞까지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득하냈다.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떠나. 승민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예약하고 왔다니까요. 이 캠핑장 관리는 어디 있나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랜턴을 들어 올렸다. 너희가 그를 만날 수 있길 바랐겠지만 이젠 아무도 이곳을 관리하지 않아. 여긴 오래전부터 버려진 곳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분명히 인터넷에서 예약했는데요. 소영이 반문했다.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낮게 속삭였다. 이 숲속에는 무언가 있어.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는 무언가. 그걸 깨우면 안 돼. 지혜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그게 뭐죠? 어떤 건데요?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냥 이상한 노인이야. 신경 쓰지 마. 승민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4명 모두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숲속의 어둠은 깊었다. 텐트 안에서 4명은 나름대로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의 경고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한참을 뒤척이던 지혜는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텐트 주위를 걷는 것 같은 발소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너희들 들려? 무슨 소리가 나는데? 현수가 눈을 비비며 말했다. 나도 들었어.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겠지 뭐. 그러나 그 순간 확실한 발걸음 소리가 텐트 주위를 돌았다. 그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들 텐트를 빙 돌아가고 있었다. 4명 모두 긴장감에 숨을 죽였다.
밖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소영이 속삭였다. 그 노인이 다시 온 걸까? 모르겠어. 누구든지 나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승민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손전등을 들었다. 그들은 긴장한 채로 천천히 텐트 지퍼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요한 숲과 달빛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다. 네 명은 얼굴을 마주보며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승민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리도 그렇고 느낌도 이상했어. 우리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그 노인 때문이겠지? 현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마음 한구석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밖의 고요함은 더 깊어졌고 그들은 묘한 불안감에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네 명은 다 같이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탓에 피곤한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며 어젯밤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어때?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그 노인의 말도 그렇고 뭔가 이곳이 이상해. 승민이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아니야, 우리가 괜히 겁먹고 있는 거야. 그냥 평소랑 다를 거 없잖아. 조금 더 지내보다가 문제 있으면 그때 돌아가자고. 하지만 지혜와 소영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현수도 말없이 그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 결국 그들은 오늘 하루를 더 지내보고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날 낮, 그들은 캠핑장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숲속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어디선가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다시 모닥불 앞에 모였을 때 갑자기 멀리서 울리는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자동차 소리 같은데, 승민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차를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마치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처럼 들렸다. 우리가 잘못 들은 거겠지. 현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속에서 정말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럴 수가? 여기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 승민이 경악하며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좁은 길 외에는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차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어느새 캠핑장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그 차는 그들 바로 앞에서 멈추고 엔진 소리와 함께 서 있었다. 승민이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다. 누구세요? 여긴 지금 사람이 없는데요. 그 순간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젯밤 만났던 그 노인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전날 밤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내가 경고했지.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당장 떠나야 해. 노인은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다. 승민은 어제의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 자꾸 우리 보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요?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곳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이 숲속에는 고대의 무언가가 잠들어 있지. 그 존재는 깨어나지 않아야만 해. 그런데 네가 그걸 건드린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쉬러 온 것뿐인데. 지혜가 당황하며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어젯밤 너희가 나무를 잘못 건드렸어. 그 나무는 신목샘무이라고 불려. 이 숲의 수호자 같은 존재야.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그 안에 봉인된 것들이 깨어난다고. 네?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친구들을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우리 텐트 옮기면서 나무 뿌리를 잘랐잖아. 그게 문제였나? 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말이 돼? 나무 하나 잘랐다고 무슨 봉인이 깨지고 무슨 존재가 깨어난다는 거야. 노인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이 숲에 갇혀버릴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마치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크고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승민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늦었어? 이제 늦었어? 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건 깨어난 것들이야. 너희가 그 신목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숲속에 있던 존재들이 깨어난 거야. 우리 당장 떠나자.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급히 텐트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대한 빠르게 짐을 챙겨 떠나려 했지만 숲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빨리, 빨리, 승민이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모닥불 옆에 있던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그녀의 발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영아, 괜찮아. 현수가 급히 다가갔지만 소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그들이 어젯밤 건드렸던 나무 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검고 기괴한 형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점점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뭐야 저게? 당장 여길 떠나야 해. 승민이 소리치며 소영을 부축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짐을 챙겨 차로 뛰어갔다. 하지만 현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이상해.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마비된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다. 현수야, 안 돼. 지혜가 달려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바위처럼 무거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수의 발목을 검은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감싸기 시작했다. 도와줘, 제발.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지혜와 승민, 소영은 그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를 감싸던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땅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현수는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는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수야? 세 명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눈물과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안 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 그들은 그저 캠핑을 즐기러 온 것이었지만 이 숲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다. 노인은 그들이 무너지기 직전의 차에서 나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이 채에 타. 이곳을 떠나야 해. 그들은 비틀거리며 채 올라탔다. 승민은 운전석에 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렸다. 현수는 우리 그냥 그 친구를 되찾을 수 없어. 이곳을 벗어나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은 운명이 될 거야. 노인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는 비틀거리며 숲속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숲속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소리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 순간 차 앞에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승민은 깜짝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아슬아슬하게 나무 앞에서 멈췄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혜가 소리쳤다. 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놈들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으려는 거야.
이 숲에 갇힌 자는 쉽게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차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태어난 괴물처럼 차를 에워싸고 그들 향해 손을 뻗어왔다. 어떻게? 우리 이제 끝인 거야.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 순간 승민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갑자기 차에서 뛰어나왔다. 너희는 차에 있어. 내가 이놈들을 유인할게. 안 돼, 승민아. 지혜가 소리쳤지만 승민은 이미 그림자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랜턴을 흔들며 소리쳤다. 우리가 잘못 들은 거겠지. 현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속에서 정말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접해지다시 얼어붙었다. 누군가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럴 수가? 여기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 승민이 경악하며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좁은 길 외에는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차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어느새 캠핑장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그 차는 그들 바로 앞에서 멈추고 엔진 소리와 함께 서 있었다. 승민이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다. 누구세요? 여긴 지금 사람이 없는데요. 그 순간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젯밤 만났던 그 노인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전날 밤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내가 경고했지?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당장 떠나야 해. 노인은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다. 승민은 어제의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 자꾸 우리 보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요?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곳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이 숲속에는 고대의 무언가가 잠들어 있지. 그 존재는 깨어나지 않아야만 해. 그런데 네가 그걸 건드린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쉬러 온 것뿐인데. 지혜가 당황하며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어젯밤 너희가 나무를 잘못 건드렸어. 그 나무는 신목샘무이라고 불려. 이 숲의 수호자 같은 존재야.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그 안에 봉인된 것들이 깨어난다고.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친구들을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우리 텐트 옮기면서 나무 뿌리를 잘랐잖아. 그게 문제였나? 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말이 돼? 나무 하나 잘랐다고 무슨 봉인이 깨지고 무슨 존재가 깨어난다는 거야. 노인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이 숲에 갇혀버릴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마치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크고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승민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늦었어. 이제 늦었어. 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건 깨어난 것들이야. 너희가 그 신목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숲속에 있던 존재들이 깨어난 거야. 우리 당장 떠나자.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급히 텐트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대한 빠르게 짐을 챙겨 떠나려 했지만 숲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빨리, 빨리, 승민이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모닥불 옆에 있던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그녀의 발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영아, 괜찮아. 현수가 급히 다가갔지만 소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그들이 어젯밤 건드렸던 나무 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검고 기괴한 형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점점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뭐야 저게? 당장 여길 떠나야 해. 승민이 소리치며 소영을 부축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짐을 챙겨 차로 뛰어갔다. 하지만 현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이상해.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마비된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다. 현수야? 안 돼. 지혜가 달려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바위처럼 무거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수의 발목을 검은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감싸기 시작했다. 도와줘. 제발.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지혜와 승민, 소영은 그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를 감싸던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땅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현수는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는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수야! 세 명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눈물과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안 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 그들은 그저 캠핑을 즐기러 온 것이었지만 이 숲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다. 노인은 그들이 무너지기 직전의 차에서 나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이 채 타! 이곳을 떠나야 해. 그들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승민은 운전석에 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렸다. 현수는 우리 그냥 그 친구를 되찾을 수 없어. 이곳을 벗어나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은 운명이 될 거야. 노인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는 비틀거리며 숲속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숲속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소리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 순간 차 앞에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승민은 깜짝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아슬아슬하게 나무 앞에서 멈췄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혜가 소리쳤다. 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놈들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으려는 거야. 이 숲에 갇힌 자는 쉽게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차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태어난 괴물처럼 차를 에워싸고 그들 향해 손을 뻗어왔다. 어떻게? 우리 이제 끝인 거야?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 순간 승민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갑자기 차에서 뛰어나왔다. 너희는 차에 있어. 내가 이놈들을 유인할게. 안 돼, 승민아. 지혜가 소리쳤지만 승민은 이미 그림자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랜턴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리 와. 날 잡아. 여기 있어. 그림자들은 승민을 향해 몰려들었고 그는 그들을 유인하며 숲속으로 달려갔다. 지혜와 소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에게 재촉했다. 지금이 기회야.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들은 눈물을 닦으며 차를 돌렸다. 길은 막혀 있었지만 그들은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 뒤에서 승민의 외침이 점점 멀어져 갔다. 지혜와 소영은 가까스로 숲을 빠져나와 길을 찾았다. 하지만 그 길은 낯설고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방향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순간 길이 넓어지며 외딴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은 무인처럼 보였고 건물들은 모두 낡고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지쳐서 쓰러졌다. 이제 안전한 걸까? 소영이 힘없이 물었다. 몰라.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치?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다. 그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리자 그들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숲속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숲에 발을 들인 자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